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지작대를 졸업하고 여기저기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아무 회사나 가서 인턴 및 계약직을 하다 보니 당장 돈을 벌어서 삶에 도움은 되었지만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밝은 미래가 없을 것 같아서 1년간 열심히 자격증 및 취업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 지역에서는 괜찮은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하나둘씩 소개팅이나 선자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내가 책임져야 할 어린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제가 중학생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만큼 학교 끝나면 매일 같이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서 여동생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졸업을 한 뒤에 대학도 안 가고 바로 취업을 하려고 하였지만 고3 때 담임선생님의 설득과 도움으로 집 근처 대학에 4년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당장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바로 일할 수 있는 곳이면 바로 가서 일하다가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입니다.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좋은 기회로 사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방이 3개나 있는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안정적인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과 여동생의 친구가 옷도 찢어지고 어디서 맞았는지 온몸에 상처가 나서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놀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지만 너무 무서웠다면서 엄청 울기만 하였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 여동생의 친구가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며 저를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일단 얘네들이 진정하고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씻고 나오라고 한 뒤에 따뜻한 수프와 달달한 간식을 준비해주고는 그들이 말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일단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친구의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멍이 든 사진, 머리가 한 움큼 뽑힌 사진. 자기 딸에게 해서는 안 될 어른폭력까지 여동생의 친구가 친구 아빠에게 지금까지 당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하였지만 그 이후에 벌어질 보복이나 일들이 너무 무섭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친구가 도와달라며 제 여동생에게 연락이 왔고 아빠에게 당하고 있던 친구를 여동생이 구출해서 같이 도망쳐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되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면 또다시 아빠한테 몹쓸 짓을 당할 거라는 말에 저는 큰 고민 없이 편한 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꼭 제 여동생과 같이 붙어 다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면서 제 전화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셋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여동생과 친구의 안전을 확인하였고 가끔씩 학교 앞에 친구의 아빠가 기다리고 있다면서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면 근무 중이었지만 몇 번이나 택시를 타고 데리러 갔습니다. 그렇게 1년 3개월이 지났고 그 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여동생은 대학을 가면서 서울로 유학을 갔고 친구는 미용사가 되었습니다. 약 2년이란 시간을 같이 살다 보니 여동생의 친구도 제 친여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이 집에서 나가야 되냐고 저한테 묻는데 순간 너무 서운했습니다. 절대 그런 것 없으니 편하게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제 여동생이 없는 집에 있는 것이 미안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본 것이 매달 10만 원씩 생활비를 받기로 하면서 당당하게 월세를 내고 사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주말마다 내려오던 여동생은 학교 생활이 재미있는지 점점 뜸하게 내려왔고, 친구는 하루빨리 돈을 모아서 개인 미용실을 차리겠다는 목표로 일이 끝나면 친구를 만나거나 놀지 않고 바로바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이쁘고 기특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모아놓은 돈을 주면서 미용실을 차리라고 하였습니다. 절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고맙다면서 펑펑 울었고 그 일 이후로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게 자리를 알아보는 것부터 셀프 인테리어까지 같이 하였고, 가게를 오픈한 이후에는 매일같이 저한테 매출과 수익을 말해주었습니다. 몇 개월마다 말해줘도 된다고 하였지만 돈 관리는 투명해야 된다면서 매일 같이 말해주었고, 자연스럽게 둘 다 퇴근한 이후에는 둘이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저희 둘은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썸 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되는 사이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나이 차이와 여동생의 제일 친한 친구라는 것도, 게다가 절대 이런 사이가 되길 바라서 과거의 그녀를 우리 집에 받아주고 가게 차리는 것을 도와준 것이 아닌데 제 순수한 진심이 다르게 비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가족 같은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그녀는 저를 좋아한 지 한참 되었다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이 단지 고마움에서 시작한 마음이 아니라며 자기의 진심을 알아달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모든 문제와 상황을 상황 여동생과 상의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차마 이것만큼은 여동생과 상의를 할 수가 없어서 한참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랜만에 집에 내려온 동생은 저를 보더니 고민이 많아 보인다며 말해보라고 하였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없다고 하자 그녀가 있는 사실을 모두 말해버렸습니다. 동생은 순간 놀라는 것 같았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는 듯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필요 이상으로 걱정과 고민을 많이 하는 타입이니 무시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라고 그녀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저한테는 뭐가 고민이고 걱정이냐면서 잘 만나보라고 하였습니다. 이 정도는 훌륭한 애인이자 미래의 신부감이 아니냐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저희는 급속도로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며칠 뒤부터는 방도 합치면서 동거하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1년 정도 동거하면서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고민해 보았지만 그 돈으로 조금 더 빨리 자리를 잡기로 하였습니다. 부부가 되고 나니 아내는 아기를 빨리 가지길 원했고, 부부 생활 시에 자꾸만 아내다가 하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제가 빼지 못하게 허리 감아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임신이 되지 않자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제 위로 올라오는데 기가 너무 빨려서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도 빨리 저와 아내를 닮은 이쁜 아기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여동생 사이도 여전히 좋고 새언니와 시누이 이런 거 없이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아내와 만나게 되었고, 그 안 좋은 일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만 결혼도 하고 임신도 준비 중인 이 상황에서 한 번 정도는 아내와 상해 후에 장인어른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결혼한 소식도 알리지 않은 채 지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요즘 들어서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